자, 예, 방송이 시작됐군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까지, 장장 11일간, 지방 일정을 마치고, 예, 다시, 예,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고, 서울로 복귀해서 다음 주 중에 또 우리가, 진행할 우리 또 투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원래 5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시작했습니다. 미리 시작하고 빨리 방송하고, 예, 저도 또 저녁에 또 제 시간을 좀 갖고, 예, 모처럼 또, 예, 제가 좀 쉬는 동안에 이렇게 단장도 좀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방송만 하려고 했어요. 수다 방송이나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 도장 깨기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쭉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그 친구가 하는 방송을 보고, 그 친구인지 그분인지 저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이유가, 제가 이제 그분께 영상을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고 또 그분이 흔쾌히, 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영상을 인용을 하면서, 예, 이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시민사회활동 바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 누구보다 제가 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제가 한 2년 가까이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 앞에서 정치인 박근혜를 싫어하는 우파들의 이야기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파라도 정치인 박근혜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파지만, 정치인 박근혜 싫어할 수 있어. 나 그거 인정한다니까? 내가 박근혜 좋아하는 만큼. 아니, 다른 우파 정치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김진태를 좋아하든지, 김문수를 좋아하든지, 조원진을 좋아하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여러분, 1분 20초짜리 영상인데, 오늘 이 영상을 이 방송 끝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틀어드릴 겁니다. 계속. 1분 20초짜리, 아까 그 도장깨기 TV에서 받은 영상도, 물론 풀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영상을 받아서 진짜 참 어처구니 없는
영상을 1분 20초짜리로 만든 게 있었는데 계속 리와인딩 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보여드립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보셨나요? 너무 짧은 영상이라 이해가 안 되시죠? 보셨나요? 여러분, 방금 그 영상이 이해가 되던가요? 두 가지 영상입니다. 하나는 2, 3년 전에 뉴스타운에서 채집한 영상이고, 하나는 엊그저께, 예, 엊그저께 바로 찍었던 영상입니다. 엊그저께. 방금 그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죠? 첫 번째 영상은 2, 3년 전에 나는 민주당 사람들 앞에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워낙 외교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를 찍지 않고 문재인을 찍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엊그저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바람에 교수 임용해서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 이제 영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 3년 전에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찍었고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를 지지하기 때문에 교수 임용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물론 같은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인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용해서 박근혜 파리를 지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특정 정치인과 나의 정치적 신념이 2년 만에 이렇게 헷가닥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미 행위로서 일어난 일인데 2년 전에는 박근혜를 지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엊그저께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바람에 자기가 교수 임명에도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박근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파라도. 나 그거 인정 안 한다니까. 사람의 성향의 다름 인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리 자유우파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치인 박근혜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 시민운동판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에 대해 여기에 박근혜 코인을 타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업로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몽골 박사가 김정민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자막까지 넣어가면서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려놓고 나서 이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진짜 조합이 딱 되네요. 이제 조합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이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몽골식 반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왔네요. 근데 우리 스패너님들 차단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 보기 냅두고 자유롭게 채팅도 쓰게 냅두세요. 자, 제가 왜 몽골을 씹냐고요? 방금 어떤 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몽골을 씹는 게 아닙니다. 방금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 안 했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좌파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2년이 지난 오늘, 어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바람에 교수 임명에 탈락됐다. 자, 우리 몽골식 반중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몽골식 반중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물론 지지했고 믿었고 이념적으로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던 나의 신념에 지금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이렇게 저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시민 운동하는 놈이 이렇게 나섰을 정도면 한 번쯤은요 진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김정민 만나고 이야기하라는데 예, 수일 내로 제가 집회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만날 겁니다. 만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실방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은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용기가 없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저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광주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11일 동안이나 지방 일정 보내고 어저께 올라온 겁니다. 어제. 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몽골의 거짓말. 자,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 제가 아까 방송 시작 때 이 영상은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출처인 도장깨기 TV의 원문 방송도 풀 영상으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사람의 몽골 김정민의 정체성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몽골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 이런 사고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김정민이가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영상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 강민구 대장과 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원진이 자신의 친중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변희재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웠고,
변희재도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떨거지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 떨거지들도 약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전선 확대를 하는 건데,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의 주적은 조은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강민구 씨 웬만하면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강민구 씨 단 한 번도 욕한 적 없잖아요. 저는 강민구 씨에 대해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를 욕하는 거 보고 황당했어요. 이 사람 왜 이래? 그래서 이걸 쌍 하다가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나의 문자와 전화를 씹던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해버립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이쪽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봐요. 그냥 개인적인 안정권 대표에 대한 앙심은 그걸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져가세요. 안정권 대표 믿죠? 저도 미워요. 존나게 싫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쌍 방을 빌려줬더니 우리 사무실 이거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을 거야. 여기 이거 내 사무실 이거 내 사무실 6개월을 살았거든요. 6개월을 살았는데 이게 완전 지방이야. 이게 여기 사무실 오면은 자기 옷들 다 널어놓고 자기 운동기구서부터 막 약 같은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이거 근육 이거 사방천지 다 깔아놓고 이것이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내가 다 청소하고 그랬다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열받지. 저 다 참았어요. 돌을 닦았지 돌을. 다 참았어요 저. 개인적인 거. 그리고 안 대표 아주 융단폭격으로 매일매일 방송하잖아. 그래갖고 나도 내 펜 뺏기고 후원금 많이 저쪽으로 뺏기고 열받죠. 열받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요. 왜? 이거는 지금 개인 간의 이런 그거보다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상 그 강민구 대장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지 그 첫 번째 영상 그거 봤거든요. 내 그 심정 이해하죠. 얌체지 얌체. 얌체야. 이거 안정권 대표 볼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얌체지. 이 막내잖아 막내. 전라도의 막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려니까 그러네요. 형님이잖아요 형님.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제 후원금보다 안정권 대표 후원금이 더 많잖아. 제가 안정권 대표 빚쟁인데 제가 돈을 꾸줄 정도의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역전이 돼서 그쪽이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저 그렇다고 안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내 펜 뺏어가고 내 후원금 뺏어가 야 이 도둑놈아 안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을 외쳤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 대놓고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훌륭하다 하죠. 이런 하면서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그 사적인 감정, 대화하면 풀 수 있어요. 그 대화하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거라니까. 조절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여기 공적인 감정에 섞지는 마세요. 그렇지 강민구 대장 한 번도 욕한 적 없는데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요.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놀라 저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러고. 그리고 먹방에서 했던 얘기 그 아수라예요. 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욕한 적 없죠. 아수라가 그 욕했어.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전 절대 욕 안 해. 저는 친중하는 사람만 까요. 예를 들어서 조원진, 이제는 변희재 씨까지 포함해서. 저는 친중하는 사람만 공격하지, 친중을 하지 않은 우파는 절대 이런 방구도 언급 안 해요. 제가 언제 강민구 씨를 욕한 적이 있어요? 언급 안 하잖아. 먹방에서 아수라가 얘기했어요. 아수라가. 저 일름쟁이거든요. 일름쟁이. 아수라 씨한테 욕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우벤져스의 대빵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단속할게요. 필요하면은 제가 안정권 대표랑 아수라 대표 불러서 제가 엎드려 뻗쳐 시킬게. 응? 내가 대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왜냐? 그럴 때 애국당 애들이 끼어듭니다. 그럴 때 애국당 애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애국당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고 이간질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손해봅니다. 진짜로. 진짜 손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선생님이, 우리 강민구 대장님이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씹어버리잖아요. 문자 씹고서 그냥 23일날 데모 한 달 강할 겁니다 하고 선전폭을 빵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공방송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 제가 협상의 달인입니다. 제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협상을 잘했으면 제가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저 협상의 달인이에요. 사람들 항상 다 설득시켜서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전향방송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은데 선전포고 하기 전에 한 번은 저랑 만나요. 한 번은 저랑 선전포고 하기 전에 그냥 삐졌다고 그냥 무턱대고 막 하지 마시고. 왜냐?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공격하게 되면 저도 반격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강민구 대장과 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원진이 자신의 친중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변희재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웠고, 변희재도 자기가 서대 피 묻히기 싫으니까 떨거지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 떨거지들도 약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전선 확대를 하는 건데, 이 전쟁에 끼들지 마세요. 저의 주적은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욕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강민구 대장님이라고 했어요. 강민구 대장님 몇 살이에요? 동갑이거나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73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제발 이런 쪽에 대해서 모르면 하지 말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보셨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송을 하게 된 배경. 즉, 우파를 깨기 위해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주적이 되어야 되고, 애국당 사람들과는 애국당과 척이 져야 됩니다. 왜냐? 박근혜 포인을 빨아와야 되거든요. 저것들 생각에는 조원진 의원과 애국당이, 자꾸 애국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입이 자꾸 안 먹여가지고. 조원진 의원과 우리 공화당이 자꾸 뭐 박근혜 파리를 한다고 주장을 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친중으로 몰아붙여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슴 아픈 우리 국민들의 코인을 땡겨온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시네. 예. 2년 전에는 대중들 앞에서 박근혜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을 찍었고, 그죠? 또 박근혜의 외교력의 무능을 보고 민주당 너희들이라도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입니다. 8월 30일 무슨 강연회인가 뭐 있었던가 보죠. 거기 가서는 박근혜를 지지했기 때문에 교수 임용이 안 됐다.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놈인 줄 아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열받아가지고 시민운동 바닥으로 나온 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대통령 박근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박근혜 코인을 챙기려고 한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향한 사기. 박사 논문 이야기는 조금 더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대중을 향한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2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다르고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바람에 교수 임명까지 안 됐다. 이렇게 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 선에서만 끝내려고 했어요. 내일 모레 가서 집회하러 가서 찾아가서 몽골 박사가 이렇게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흔들었던 그 까만색 논문 내가 받아와서 잠시만 검증하고 다시 갖다 주면 되니까. 박사학위는요, 이렇게 덜렁덜렁 이게 아니고, 화면으로 유튜브로 찍어서, 어이, 봐라, 이게 아니고, 그 논문 검증을 받아야 돼. 네,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가서, 김정민 면담하고, 그 논문 받아올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집회 장면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할 겁니다. 우리 일파만파 TV 공간 때 모두 오픈해가지고 그 장면을 싹 다 영상으로 담아 올 거고요. 분명 이 영상에 보면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찍었다. 우파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 이거는 방금 그 영상은 대중을 향해 속인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자유법치센터에 우리 법무팀이 있잖아요. 그 법무팀과 이제 이 법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제 선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시민운동가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법리 검토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사항이 실제로 발견이 되면 공익적 차원에서 턴라이트 강민구 이름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요.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응?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응?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텐데요. 아스팔트에서 이 거리 투쟁하는 놈이, 시민운동하는 놈이
왜 이런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었냐. 그리고 또 혹자는 최근에 자유연대와의 분열로 인해서 내가 이 속 좁은 강민구가 뭐 정권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이런 지금 치사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2년 넘게 저를 보신 분들이면, 돌격대 시절부터 저를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절대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저는요, 예나 지금이나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우는 거는 전혀 1도 변한 게 없어요. 전혀 1도 변한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시민 활동가들한테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과 긍지는 뺏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언젠가부턴가 이 시민운동 바닥이 돈판, 욕판, 색드립판, 아주 뭐 장녀 소리는 아주 C8 장녀 이런 소리는 그냥 나오고, 20대 젊은 아가씨한테 장녀라는 말까지 나오고, 개판이 되었습니다. 개판. 그나마 처음에 저희가 시민운동 바닥에 나왔을 때는 자존심, 양심, 최소한의 긍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판이, 지금 시민운동 바닥이 정상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반중지랄에 미쳐가지고 앞뒤도 제도 안 하고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중친미 이 지랄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나라에 문재인 끄집어내리고 민주도 좀 깨부셔야 되고 조국 같은 놈 쳐넣어야 되고, 뭐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얼마나 많나요? 싸울 놈들이. 이렇게 싸울 놈들이 앞에 막 줄줄이 서 있는데 이놈의 반중 지랄병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있어. 한 치 앞을. 우리 국민 중에 중국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이 어딨나요? 좌우 합쳐서 없어. 기본적이야. 근데 이놈의 반중 지랄병에 미쳐가지고 대중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대중.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존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이놈 반중 지랄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화 안 납니까? 화 안 나세요? 저는 아까 이 도장깨기 TV의 이 풀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같이 정치인 박근혜를 좋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직업 버리고 이 시민운동 바닥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놈이니까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요? 한 번 더 보세요. 씨.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만 우리가 살아.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대중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저희 법무팀들하고 저희 법무팀과 일단 그 법적 조치를 일단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해서 위법 사항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일단 공익적 차원에서 법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 이 몽골식 반중에 너무 오랜 동안 심취해 있었고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고 계셨던 분들에게 한마디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깨진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께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인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턱대고 대의 명분도 없고 국가적 실리도 없는 시기와 때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반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 안에 악마들과 싸우는데 우리 국력이 모아지질 못한다는 겁니다. 반중을 제가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특정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움직여 가지고 주머니를 털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짓이에요. 제가 지금 자꾸 저보고 만나보라고 하시는데요. 만날 겁니다, 여러분. 수일 내에 김정민 박사, 그 몽골 박사 사무실 앞에서 이미 집회 신고 끝났고요. 집회하러 가서 집회할 때 유튜브 생중계 틀어놓고 올라가서 면담할 겁니다. 면담하고 자기의 그 논문 있죠.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그 논문, 지금 서울 사무실에 있는 그 논문 받아와서 검증기관에 맡기고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김정민 씨 나이 관계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후반부에 이 영상의 후반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영상을 제공해준 도장 깨기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도장 깨기 TV 유튜브 채널에 이 풀 영상이 한 6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 깨기 TV가 박사님 음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무시하는 게 대응이에요. 개무시해야 소용없어요. 조금 관심 가져주면은 관심 가져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보게 돼요. 개무시가 답이에요. 어디 이게 악플이 달려야지 제가 악플러 갖고 내가 장난을 치고 좀 놀 텐데 안 보이네.
나한테 악플 한번 달아보지. 야, 그래서 악플 달았더니 네가 뭐라고 했냐? 아예 도장 깨기도 왔어요? 아무나 오라 그러세요. 난 어차피 시간 신경을 안 씁니다. 예. 도장 깨기가 들어왔는데 시간 안 쓴다고? 뭔 소리냐? 무시해야 소용없고 어차피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중국은 너네한테 이런 말조차 안 해.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알고 신경 쓴다는 거야. 너네가 아무리 수작 1000번 집회를 1000번 수작질을 해봐라. 중국이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쓴다. 다른 사람들은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피던데 도대체 나는 뭐가 다른 거야? 나도 너의 그 가짜 역사학이 틀렸다고 했고 국제 전략은 전혀 없고 인터넷 서치로 해서 2, 3단계 뛰어넘는 헛소리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반중이나 친미를 하는 건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박사학위 역시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짜 박사다라고 하는데 뭐 연세대나 ROTC나 뭐 예슬이나 가족을 건드려야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 네가 처음부터 했던 게 고대사부터잖아.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 그리고 가짜 박사건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 나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정민은 정말 속임수가 고단수인 건지 그냥 이걸 들으면서도 속는 몽숭이들이 개돼지인 건지 저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모든 사람이 탄핵 찬성하던 시점에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이 방송은 2017년 10월 21일 뉴스타운 TV에서 나왔던 방송입니다. 2, 3년 전 했던 말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이런 수준의 사람이 박사인가라고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서 취직 좀 하려다가 박사학위 임용 날아갔어.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김정민은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탄핵은 2016년 말입니다. 그때는 박사 학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7년 6월에 이제 박사 학위를 땄다고 했는데 그때 박사 학위를 따서 대학교에 등록을 했는지 정민이의 말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 학위 왜 등록 안 하냐고. 내 마음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거 의무사항 아니거든요. 내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하잖아. 내가 나를 뭐 학위를 검증할 거야? 난 내가 알거든. 내가 내 회사 갖고 왔는데 내가 왜 그게 필요해? 그거는 관공서라던가 공공기관을 들어갈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왜? 자격 요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뽑을 때 공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고. 그래서 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회사를 만들고 내가 다니는데 내가 왜 해? 왜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 그건 내 자유라니까. 내가 관공서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돼요. 불과 10일 전에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8월 30일에는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일 만에 이렇게 뻔뻔하게 둘 중 하나는 확실히 거짓말이죠.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 박사 수준인가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몽숭이들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김정민 지지자들, 김정민 광신도들 이걸 믿냐?
2년 전부터 김정민을 봤던 몽숭이나 10일 전부터라도 봤던 몽숭이 잘 들어보면 이게 믿기냐는 거지. 그리고 정민이 잘 안다. 정민이가 하는 말을 자기는 잘 이해를 했다라는 몽숭이는 대답 좀 해볼래? 국내에 외국 박사 등재 안 하고 교수 임용될 수 있어? 혹시 이거 뭐 노인대학교 동네 뭐 이런 그 사설 대학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노인대라면 지금 그 노인대학 교수보다 정민이가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뭘 아쉬워할 게 있어? 아쉬워할 거 없지. 그리고 노인대 들어갔다가 거기 노인대 교수 잘렸다고 뭐 그리 자기가 그 박근혜 편 우파 들었다고 생색을 내냐.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편 탄핵 당시에 박근혜 편 안 든 거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 촛불 집회에 나갔다고. 그거 내가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찾으면 올려줄게. 그리고 정민이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하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지가 않은 수준이다 야 이제. 그리고 어느 대학교인지 외국 박사 등록 없이 어떻게 지원했는데 임용된 건지 궁금해. 혹시라도 측근들이나 아는 사람 좀 답변 좀 해봐. 그리고 이런 거 답변 못하면 너네도 양심적으로 박사라고 좀 부르지 좀 마라. 제가 우파라고 해서 임용을 안 해줬어요. 잘렸어요. 야, 저 대학교 친중 아니냐? 막 그 니네가 얘기하는 중국 대학생 막 그냥 공짜로 받는 대학 아닐까? 저런 대학교를 그냥 놔두는 게 니네가 말하는 애국이야? 뭘 좀 행동을 하는 거야. 국회의원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국회의원 중에 친중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체가 없는 대상하고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저런 우파를 임용 거부하는 대학이나 중국 대사관이나 친중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앞에서 정확하게 집회할 생각은 없어. 그냥 방구석에서 또는 그냥 귀탱이에서 수적천석인지 뭐 반중인지 친중인지 모르게 티 안 나는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네는. 내가 궁금해한 거 답변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답변해주면 좋겠어. 정민이 속임수가 고단수인가?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냥 속는 몽숭이들이 개돼지인가? 이쪽에 좀 무게감이 실리네. 아무튼 답변 부탁해. 예,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그 도장깨기 TV의 풀 영상이었습니다. 이 도장깨기 TV의 이분들이 만든 영상에 제가 1분 20초로 결론 내린 겁니다.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응?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씁쓸하죠, 여러분. 예,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선 때 한 번도 우파를 찍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명박이 싫어서 문재인 찍었고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 찍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파예요? 분명히 2년 전에는 박근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무신님, 거짓뻔뻔님, 예. 무신님, 예. 불량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대중을 이렇게 반중이라는 걸로 시선을 분산시켜 놓고 거의 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빼놔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놔버렸기 때문에 레몬트리님 감사합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저는 다른 거 주장 안 했어요. 논문 검증 받자고. 논문 검증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몽골 카자흐스탄에서 수료했고 몽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패가 엄청 심한 나라에서 8년 동안 협상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합니다. 연구 성과를 내고 연구를 통한 논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논문을 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들고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흔들었어요. 김소희님 감사합니다. 시커먼색의 이 논문을 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그 영상 보셨나요? 막 보여주면서 교수한테 사인 받았다 이러면서, 그 논문 유튜브에다 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검증기관에 검증 받자고요. 저는 검증할 실력이 안 됩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검증기관에 주고 검증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검증 받으면. 저희가 이미 다 조사했어요. 몽골 대학교에 김정민 이름으로 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튜브 찍고 올 게 아니라 그 논문을 들고 와서 검증기관에 가서 검증을 받자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학사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교수들 룸사롱 데리고 가줘야 석사 통과시켜주고 박사 통과시켜주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오죽했겠냐고요, 그죠?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교수들한테 초원지 찔러주고 술사미 이기고 뭐 할 정도면 연구가 제대로 됐을까요? 지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제 판단은 표절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학회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사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래도 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박사라고 씨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박사라고 불러줄 테니까 확인 좀 받자는 이야기예요. 확인. 근데 제가 이 확인을 좀 받자고 하는데 거기에 정권이 핑계대고 아수라 핑계대고 누구? 조원진 의원 핑계대고 변희재 핑계대더니 나중에는 애국당 핑계됩니다. 조원진 의원 애국당 핑계대는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박근혜 코인 땡겨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치는 정당은 지금 조원진 의원과 우리 공화당, 이 정당 하나만 지금 주구장창 박근혜 무죄 석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을 땡겨와야 되는 거야, 지금 박근혜 코인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과 긍정을 거짓말을 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김정민이를 이렇게 쉴드 치는 이 채팅에 들어와 있는 이 반중 지랄에 미친 사람들은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끝까지 갈 거예요. 김정민이가 예를 들어서 뭐 죄짓고 깜빵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 이미 정신적으로는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김정민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이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 강민구 대장과 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원진이 자신의 친중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변희재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웠고 변희재도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떨거지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 떨거지들도 약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전선 확대를 하는 건데 이 전쟁에 끼들지 마세요. 저의 주적은 조원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강민구 씨 웬만하면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강민구 씨 단 한 번도 욕한 적 없잖아요. 저는 강민구 씨에 대해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를 욕하는 거 보고 황당했어요. 이 사람 왜 이래? 그래서 이걸 쌍 했다가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나의 문자와 전화를 씻던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해버립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이쪽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 봐요. 그냥 개인적인 안정권 대표에 대한 앙심은 그걸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져가세요. 안정권 대표 밉죠? 저도 미워요. 존나게 싫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시장 방을 빌려줬더니 우리 사무실 이거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을 거야. 여기 이거 내 사무실 이거 내 사무실 6개월을 살았거든요. 6개월을 살았는데 이게 완전 지방이야. 이게 여기 사무실 오면은 자기 옷들 다 널어놓고 자기 운동기구서부터 막 약 같은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이거 근육 이거 사방천지 다 깔아놓고 이것이 맨날 청소도 안 하고 내가 다 청소하고 그랬다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열받지. 저 다 참았어요. 돌을 닦았지, 돌을. 다 참았어요, 저. 개인적인 거. 그리고, 안 대표 아주 융단폭격으로 매일매일 방송하잖아. 그래갖고, 나도 내 뱀 뺏기고, 후원금 많이 저쪽으로 뺏기고. 열받죠? 열받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요. 왜? 이거는 지금 개인 간의 이런 그거보다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상 그 강민구 대장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지 그 첫 번째 영상 그거 봤거든요. 내 그 심정 이해하죠. 얌체지 얌체. 얌체야. 이거 안정권 대표 볼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얌체지. 이 막내잖아 막내. 전라도의 막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려니까 그러네요. 형님이잖아요, 형님.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제 후원금보다 안정권 대표 후원금이 더 많잖아. 제가 안정권 대표 빚쟁인데 제가 돈을 꾸줄 정도의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역전이 돼서 그쪽이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저 그렇다고 안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내 팬 뺏어가고 내 후원금 뺏어가 야 이 도둑놈아 안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을 외쳤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 대놓고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훌륭하다 하죠. 이런 하면서 훌륭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그 사적인 감정, 대화하면 풀 수 있어요. 그 대화하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거라니까. 조절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여기 공적인 감정에 섞지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강민구 대장 한 번도 욕한 적 없는데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요.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놀라 저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러고. 그리고 먹방에서 했던 얘기 그 아수라예요. 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욕한 적 없죠. 아수라가 그 욕했어.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전 절대 욕 안 해요. 저는 친중하는 사람만 까요. 예를 들어서 조원진, 이제는 변희재 씨까지 포함해서.
저는 친중하는 사람만 공격하지 친중을 하지 않은 우파는 절대 이런 방구도 언급 안 해요. 제가 언제 강민구 씨를 욕한 적이 있어요? 언급 안 하잖아. 먹방에서 아수라가 얘기했어요. 아수라가. 저 일름쟁이지, 일름쟁이. 아수라 씨한테 욕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우벤져스의 대빵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단속할게요. 필요하면은 제가 안정관 대표랑 아수라 대표 불러서 제가 엎드려 뻗쳐 시킬게. 응? 응. 응. 내가 대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세요. 왜냐? 그럴 때 애국당 애들이 끼어듭니다. 그럴 때 애국당 애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애국당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고 이간질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손해봅니다. 진짜로. 진짜 손해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선생님이, 우리 강민구 대장님이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씹어버리잖아요. 문자 씹고서 그냥 23일날 데모 한 달 강할 겁니다 하고 선전포고를 빵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공공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다. 제가 협상의 달인입니다. 제가 몽골나 카자흐스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협상을 잘했으면 제가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습니까? 저 협상의 달인이에요. 사람들 항상 다 설득시켜서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전향방송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은데 선전포고 하기 전에 한 번은 저랑 만나요. 한 번은 저랑 선전포고 하기 전에 그냥 삐졌다고 그냥 무턱대고 막 하지 마시고. 왜냐?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공격하게 되면 저도 반격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은 강민구 대장과 저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조원진이 자신의 친중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변희재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웠고, 변희재도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떨거지들을 내보내는 거고, 그 떨거지들도 약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전선 확대를 하는 건데 이 전쟁에 끼들지 마세요. 저의 주적은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욕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강민구 대장님이라고 했어요. 강민구 대장님 몇 살이에요? 동갑이거나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73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제발 이런 쪽에 대해서 모르면 하지 말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만 우리가 살아.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학위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 오늘 방송이 참, 제가 생각해도 이 시민운동 하는 놈이 이 일개 유튜버들이나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입니다. 제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대중을 현혹을 시켰고 그 대중으로 하여금 이 바닥을 이 좌파 적폐 세력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의 이 힘을 다 분산을 시켜 놔버렸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의 이 아스팔트 시민운동가들의 양심과 자존심과 긍지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 판은 돈판, 욕판, 색드립판, 뭐 12살짜리 색드립판. 정말 뭡니까? 더러워도 더러워도 이렇게 더럽게 만들 수가 있나요? 예? 우벤져스인지 뭔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여성을 그렇게 비하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맹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채팅창에 보십시오. 주위주위님 감사합니다. 맹신을 합니다. 맹신을.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이는 검증을 받아야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김정민 사무실 앞에 이미 신고는 돼 있고 조만간에 수일 내로 제가 집회하러 갑니다. 집회하러 가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만나는 장면부터 다 실시간 중계를 하겠습니다. 만나고 경위를 듣고 논문 검증을 위해 협조하라 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라도 저희 법무팀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정도로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혹시 위법사항은 없는지 혹여라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으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몽골 박사에 대한 논문 검증을 위해서 뛰어드니까 처음에는 1년 동안 이 몽골 댓글 부대들이 우리 TV 공감대에 일파만파 TV 와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무슨 그놈의 반중 친미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돌지경이었어.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일에 뛰어들고 강하게 나가니까 아니 이것들이 이 몽골 반중 지랄의 미친 놈들이 미친 년놈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스탠스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냥 가던 길 가자. 씨발 1년 동안 나 말고도 그 많은 유튜버들 그렇게 괴롭혀놓고 시민운동가들 유튜브 틀어놓으면 그렇게 방해가지고 응? 몽골식 반중 지랄을 그 개지랄을 떨어놓고 내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니까요. 이제 갈 길 가자입니다. 갈 길 못 가죠 이제. 사나 새끼가 칼을 뽑았으면 참외라도 깎아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요 이 몽골 댓글 부대들 때문에 1년을 시달렸습니다. 1년을. 1년을 시달렸어요. 여기 우리 스패너님들, 여기 우리 리사님, 존탱 이런 스패너들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다 보고 온 사람들. 지들은 1년 동안 남 그렇게 괴롭혀놓고 지들 생각 강요시켜놓고 이제 내가 이 판에 뛰어들어서 좀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니까 가던 길 가지. 예이 쪼다 같은 인간들아.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김정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매달고 교주처럼 할 그 시간에 신랑들한테나 잘하라고. 그 시간에 가족들한테나 잘해. 이것들이요, 내가 몽골식 반중 안 한다고 하면 나보고 친중, 애국당, 변희재하고 밥 먹으니까 변희재하고 붙어 먹었다, 변희재하고 같이 일한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변희재하고는 그냥 친구예요, 친구. 활동 반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언론사를 20년 동안 한 친구고 이걸로 승부하는 친구고
저는 아스팔트 뛰는 놈이에요. 뭘 붙어 먹기는. 우리가 변태야 씨발 남자들끼리 붙어 먹게. 어? 정신 나간 몽골 지랄 환자들은 완전 정신병이라니까요 지금. 몽골식 반중이 아니면 다 친중이고 다 애국 땅이래. 미쳤어요 이것들. 어? 미쳤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냐고. 어? 어떻게? 친구랑 밥도 못 먹어? 술도 한 잔 못 먹냐고. 병신들이 애지간히 해야지 애지간히. 어? 아니 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되게 부들부들 거리는데 저기요 반중 질환에 환장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아니 보기 싫은 걸 왜 봐? 어? 보기 싫은 걸 왜 보면서 부들부들거려 웃겨. 어? 제발 나는 누구처럼 돈 좀 주세요. 뭐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끼리 가서 사셔 그렇게. 그리고 보기 싫은 방송 제발 좀 보지 마. 아니 전부 다 지금 무슨 집착증이 있어요 다들. 내하고 성향이 안 맞는 방송 안 보면 그만이지. 굳이 보면서 응? 웃겨 다들. 자 다음 이야기 합시다. 다음 이야기. 제가 진짜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쪽팔려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졸업증명서를 제가 하나 입수를 했어요. 졸업증명서. 어느 학교 거게요? 물론 연세대학교 겁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몽골이가 가서 했던 그 기계 바로 옆에 기계 가서 뽑아온 거예요. 뽑아온 거예요. 근데 이 뽑아온 분이 이걸 뽑아보기 위해서 살짝 지문을 이렇게 4번이나 했는데 4번 그냥 자동으로 그냥 패스 되더래. 예? 예? 김정민이는 저는요 이거 사실 관심 없어요. 졸업증명서 따위는. 저는 오로지 그냥 그 김정민이 논문만 갖고 와서 검증받자는 이야기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김정민이 논문만 거기서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유튜브 찍고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갖고 와서 검증기관에 맡기자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거 관심 없어. 왜냐? 다른 많이 이런 건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잖아. 우리 저 진아 TV나 요번에 요새 보니까 강수사이도 보고 잘하네 이거. 강수사이가 근데 연대 신촌 캠퍼스 출신이더군요. 그놈이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자 하기 싫었어. 근데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분은 그냥 가갖고 4번이나 다 그냥 기계가 다 잘 먹더래. 강수사이도 엊그저께 영상 보니까 한 번에 딱 되더래. 근데 강수사이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제가 이걸 입수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우리 턴나이트 멤버야 멤버. 강수사이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포털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 기계에 가서 뽑은 거예요. 근데 김정인이가 그날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그 기계에 똑같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굳이 거기에서만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지문 닫는 이 장면도 안 보내줘. 그렇게 지가 학적부 뛰는 모습을 자신있게 공개를 하려면 이분 영상 보셨나요? 이분의 영상도 있고 강수산의 영상도 있고 그게 진아TV에 다 있습니다. 지금 진아TV에 그 이분의 영상과 강수사이가 한 걸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진아TV 가서 보시고.
강수사에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 지문 인식기죠. 요만한 지문 인식기 거기다가 이렇게 딱 되는 장면까지 찍습니다. 한방에 끝나요 그냥. 되고 오래 있지도 않아. 막 안 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끝나버려. 근데 요런 장면은 교묘하게 안 보여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증명서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 얘기 앞에서 잠깐 실룩실룩 거리더니 민증 들고 이제 그 창구로 가서 이걸 떼어옵니다. 이걸 떼와서 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떼와서 그날 유튜브에서 연세대학교 뛴 상황이 좀 막 이래요. 이거 뭐 나중에 저녁 6시에 다시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날 뛴 걸 안 보여주고 저녁 6시에 2010년도 뛴 걸 또 보여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가세요? 제가 지금 모든 정황을 제가 이 김정민에 대한 실체에 아마 제일 늦게 지금 뛰어들었죠. 제일 늦게 뛰어들었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뭐 우리 진아TV나 시대여성 에스더나 이런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더군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들에 비해 그 영상을 쭉 다 훑어보고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졸업증명서 떼는데 지문이 안 돼서 근데 이분들도 사전에 학교에다가 지문 등록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요즘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민증 만들 때 찍었던 지문으로 싹 다 해결되는 상황이야. 어딜 가도. 제가요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제 고등학교 학적부를 띄는데 고등학교 학적부를 뜰 때 뭐 사전 등록하고 없었어. 그냥 돼가지고 오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학적부를 받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두 명의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은 73년생 김정민, 한 명은 원래 다른 나이의 김정민. 두 명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이가 그러대요. 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소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 어쨌든 김정민이가 소년이한테 소개할 때 68년 김정민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사람들이 이놈 뭐 학적부, 연세대학교 학적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연세대학교 학적부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뭐라고? 저는 이 따위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설마 이거는 중대 범죄니까 형사처벌감이니까요. 이거는 완벽한 형사처벌감의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설마 근데요 아까 그 영상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 영상 또 틀어드립니다. 저 이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전 민주당 사람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문재인 뽑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왜 자꾸 중국으로 붙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너희들만이라도 정권 잡으면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던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이 그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있을 때 나는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몽골에서 45세의 고령의 나이에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라갔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제가 우파라고 돼서 잘렸어요. 임용을 안 해줬어요.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뭐 했어요? 눈치 보고 보신했잖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제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논문만 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문 갖고 와서 검증기관에 맡겨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검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검증해서 본인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저는 시민운동가다 떠난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 자, 그래서 김정민 몽골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 해놓고요. 수일 안에 집회하러 갈 겁니다. 우리 턴나이트 멤버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집회하러 갈 거고요. 또 그날 유튜브로 전체 생중계를 다 할 겁니다. 생중계를 다 하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면담 요청해서 면담하는 장면까지 풀 실시간 스트리밍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서 그 며칠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자 논문이 있잖아 라고 한 그 논문 나한테 검증기관에 맡기라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안 들어주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아스팔트를 하는 놈입니다. 저는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박원순 이런 권력자들 앞에 가서도 깡다구를 부리는 놈입니다. 이런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를 2년 정도 넘게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놈인지 이제 아실 거죠. 저를 오랜 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다름 아니고요. 지금 이 시민사회 운동 바닥을 돈판, 욕판, 색드립판, 완전 개판,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 그 교주의 실체를 알려주자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시민운동가들과 그다음에 이 유튜버들이 정상적인 유튜버들이 이 몽골식 반중 질환에 걸린 미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렸고 얼마나 많이 주의가 분산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최소한 우리 같은 놈들한테 양심과 자존심과 긍지는 남겨둬야죠. 이런 개판 속에서 자존심과 긍지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똥판에 들어올까봐 사람들이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 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대맸습니다. 제가 총대맸습니다. 앞으로 진짜 밝혀질 때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을 뺐으면 무를 썰든지 참외를 깎아 먹든지 그거라도 해야 될까요? 몽골 사무실 앞에 집회 때 많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프로님 감사합니다. 많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그날 아주 재밌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도 됩니다. 왜냐? 제가 아스팔트를 수없이 해본 결과
준비를 많이 한 집회는 별거 없어요. 막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는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이 일에 뛰어들고 나니까 해피나눔, 뭐 우리 턴나이트에 가입했던 해피나눔 해지 신청이 본물처럼 오고 있는데요. 예, 다 해지시켜 드릴 테니까요. 씨발 문자에다가 욕 날리지 마. 어? 그리고 정 급하면 은행 가서 직접 해지해. 그러면 돼. 자, 저는 앞으로도 이 김정민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일이라면 유튜브든 아스팔트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뜬금 방송이었습니다. 뜬금 방송이었고요. 지금 아마도 이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방 일정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리 검토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는 집회대로 갑니다. 자, 참 보기 난감하고 민망하고 참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밤에 진짜 우리 공감내 식구들, 일파만파 식구들만을 위해서 수다 방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충성!